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혁명전선의 조남현입니다. 근래에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해왔어요. 검찰이 아니고 법원도 법원이 아니다. 이게 이 검찰인지 그 충견인지 정권의 충견, 심지어는 사법부조차도 그 정권 권력의 어떤 그 뭐 앞잡이랄까요? 하여튼 이게 도대체가 검찰도 법원도 이거 완전히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다. 그런데 요즘 군도 더 이상 군이 아니고 심지어 대통령도 대통령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공무원, 해수부 공무원의 그 피격 사건, 그리고 그러니까 북한군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그리고 불태워지고 이 사건으로 지금 온통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보면 진짜 이게 군은 말이죠. 명예가 생명인데 군 기강 이런 걸 다 떠나서 군은 명예를 먹고 사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명예도 없고 국민의 군대로서의 그런 의미도 전혀 갖고 있지 못하고 대통령도 이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아니면 북한의 이른바 외국 언론이 말한 것처럼 그 에이전트인지, 이번에 그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의 그 주사파 본색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그 전개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이게 납득할 수 없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선 북한이 이제 설명하기로는 80m 거리에서 신문을 했다고 해요. 80m 거리에서 바다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파도 치는 소리며 그 배 엔진 소리며 이런 그건 지근거리에도 쉽지 않을 텐데 80m 거리에서 이 사람하고 대화를 했다는 우리 민간인 공무원 이 씨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도주하려는 부유물을 붙잡고 겨우 지탱하고 기진맥진해 있는 사람이 무슨 도주입니까? 북한의 함정이죠. 그 앞에서 도주하려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럴 힘도 없거니와 부유물을 타고 어떻게 도주를 합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설명도 이건 뭐 설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참 북한이야 원래 그런 집단이니까 그렇다 치고 문제는 우리 정부와 우리 대통령입니다. 우선 대통령이 이 사건을 언제 알게 됐느냐, 이거 여러분 보도된 걸 믿습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그것이 보고가 안 됐을까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보고가 안 됐다면 안보실장, 국정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국방부 장관까지 다 직무유기를 한 셈입니다. 보고가 됐다면 대통령은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물론 그 뒤에도 지연 보고된 이후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미리 그것을 알았을 게 뻔한데, 그러면 분명히
통일부는 그렇게 말했죠. 북한과의 모든 그 통신이 단절됐다라고 했지만, 그 전에 남북 간에, 그러니까 문재인과 김정일 간에 친서가 오고 갔다는 사실이 청와대가 뒤늦게 밝혔죠. 그러니까 완전히 두절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우선 대통령의 그 인지 시점,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최초로 이제 그 A씨가 안 보이니까 수색에 나선 시간이 21일 오후 1시 50분입니다. 그때 대대적인 수색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A씨의 이씨죠. 실종 내용을 담긴 교통문자 방송을 4차례나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22일 오후 3시 30분 북한이 이씨 해수부 공무원을 발견한 정황을 군이 포착했다고 합니다. 그 새벽 3시 30분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때 바로 직보를 하지 않고, 아무리 심야라고 하더라도 바로 직보를 했어야죠. 물론 그 어떤 그 정보가 완성되지 않아서 그랬다고 칩시다. 거기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후 6시 36분 22일입니다. 아까 3시 반은 오후 3시 반이에요. 그로부터 3시간 후인 오후 6시 36분 군이 청와대에 A씨의 납보 사실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자, 오후 6시 36분에 보고했어요, 청와대에. 그러면 즉각 대통령에게 보고됐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또 낮 시간이에요. 근데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후 9시 40분에서 10시 사이 그 시간에 북한이 A씨에게 총격을 가해갖고 살해한 뒤에 시신을 소각한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에서. 그래서 오후 10시 반에 청와대에 상황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시간도 10시 반이면 충분히 대통령에게 전달할 시간이 됩니다. 서로 새벽 시간이라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중대한 상황은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가 들어갔어야 옳습니다.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3일, 이제 하루, 이제 12시가 넘은 거죠. 오후 1시에 청와대에서 안보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NSC죠. 그 안전보장 회의죠. 아니, 그 회의가 열렸으면 당연히 그 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했어야 옳습니다. 아니, 근데 대통령의 보고를 안 했다고요? 이 말을 믿습니까? 다시 이튿날 8시 반에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도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군도 그렇고 그냥 멀쩡히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 하나를 이미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인, 이미 수없이 그 보도된 사건,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문재인을 우리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탄핵을 하자니 국회가 여권이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으니 탄핵도 안 되죠. 그럼 결국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할 5가지 이유. 물론 그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정말 차고 넘쳐요. 하지만 아주 그 중요한 5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번 사건처럼 국민의 생명이 위급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방기했다. 모른 척 외면하고 포기해버렸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할 첫 번째 이유. 국민의 생명을 방기했다. 두 번째 이유. 우리 국민이 북한 군에 의해서 잔혹하게 살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고, 물론 북한은 이미 북한 설명은 이미 그때는 시신이 안 보였다. 총격을 가했는데 그래서 부유물만 태웠다고 하지만 믿을 수 없습니다. 시신이 바다로 뛰어내렸겠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군이 파악한, 감청을 해갖고 파악한, 그리고 사진으로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황으로는 시신이 불태워진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미리 사전에 녹화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유엔 총회에 연설을 내보냈어요. 거기서 제안한 게 뭐죠? 정전 선언을 하자. 종전 선언을 하자. 그걸 제안했죠. 종전 선언. 이거는 이적 행위입니다. 왜냐? 북한의 포기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종전 선언이라니요. 그러면 그냥 북한핵은 그냥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가자는 얘기입니까? 말이야 종전 선언을 통해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고는 하지만 얼토당토 않은 얘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종전 선언이라 함은 반드시 전쟁의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배상을 하게 하고 그래야 비로소 종전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을 선동할 수 있었던 게 그런 거라겠죠.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하자 베르사유 조약을 맺죠. 그게 뭐죠? 독일에게 책임을 물어서 독일에게 엄청난 배상액을 물리고 그 다음에 독일 군이 다시는 도발하지 않도록 독일 군을 약화시켜 놓은 겁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진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도 그렇게 됐죠. 미국은 배상까지는 얘기는 안 했지만 일본이 그래서 군대를 갖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실제적으로는 자위대, 그게 군대죠. 그래서 사실은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있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죠, 일본은. 어쨌든 형식적이나마 일본은 군대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위대라는 일종의 이제 변칙적인 수단으로서 이제 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아무튼 전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종전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거 아무것도 얘기도 없이 종전 선언만 하면 왜 이게 이적 행위냐? 첫째, 주한미군 철수의 명분이 사라집니다. 그냥 있겠다고 해도 북한에다 계속 요구할 거 아닙니까? 이제 전쟁이 다 끝났는데
주한미군 왜 거기 한반도에 아직 남아있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가 주한미군을 둔 거는 북한이 지금 아직도 교전은 않고 있지만 잠시 정전 중이지 않습니까? 아직은 전쟁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미 안보 동맹에 의해서 주한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전을 선언하면 명분이 없어져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미연합사 이런 거 다 명분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북한이 그렇게 주장하고 나올 겁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당장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 안보는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안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안보가 제일 중요해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그런데 거기뿐 아니라 바로 경제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해외에서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들을 초래하게 되고 북한 좋은 일만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적행위라는 겁니다. 선결 조건들을 다, 그러니까 선호가 뒤바뀐 거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전쟁 책임에 대한 책임 문제를 확실히 하고 다시는 도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리고 비로소 종전을 해야 맞습니다. 근데 이걸 순서를 거꾸로 뒤바꿔서 종전 선언부터 하면 이게 누구 좋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이건 마치 북한의 대변인 같아요. 그래서 이적 행위라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현재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게 될 그야말로 미증오의 경제난. 그로 인해서 현 세대는 물론이고 청년 세대 그리고 미래 세대의 꿈을 앗아가 버린, 경제를 망친, 그뿐 아니라 나라를 빚더미 위에 얹어 놓고 있는, 갈수록 빚은 더 급격하게 늘어날 겁니다. 그나마도 그 빚이 늘어나는 예상치를, 예를 들면 국회 예산정책처가 예상한 거하고는 절반밖에 안 돼요. 이게 다 속임수죠. 숫자 갖고 숫자 노름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국민의 희망, 미래 세대의 희망의 싹을 다 짓밟아 놓은 죄. 이게 세 번째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할 이유입니다. 네 번째,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전체주의로 가면서 독재를 향해서 가고 있다. 지금도 이미 상당 부분 독재의 행포를 부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대한민국은 전체주의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국가가 다 모든 국민의 삶을 간섭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제는 권력이 빅브라더가 돼서 국민 삶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국민의 금융거래 내역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금융거래를 다 들여다보겠다? 이것은 삶의 전체를 들여다보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빅브라더의 감시죠. 이런 전체주의로 끌고 가고 있다는 점, 이게 네 번째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첫 번째, 국민의 생명을 방기한
그것이 우선은 당장 가장 큰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마지막 5번째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고 왜곡하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형해화시키고 있다. 이게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할 5번째 이유입니다. 김원봉이를 무슨 국군이 뿌리라고 하질 않나. 상해 임시정부, 그것은 사실은 망명정부인데요. 그걸 건국을 시점으로 그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제로 대한민국이 수립된, 건국된 1948년 8월 15일 그때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개인의 자유, 비로소 개인의 자유를 강조했어요. 비로소 근대 국가가 처음으로, 우리 한국인들이 처음으로 근대 국가를 세운 겁니다. 근대 국가의 기준은 뭐냐?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를, 근대인이란 뭐냐? 개인의 자유를 자각하고 깨닫고 개인의 자유를, 개인을 발견하는 것. 개인을 발견해야 근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그런 건국정신과는 달리 전체주의, 집단주의로 가고 있어요. 좌파의 특색이 그런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위태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안보, 경제, 모든 게 위태로워집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우리 헌법같이, 문재인은 그 헌법도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를 빼고 헌법 개정하려는 시도를 했었죠. 물론 좌절되긴 했지만 또 그런 시도는 또 할 겁니다. 아니면 헌법을 고치지 않고도 그것은 그냥 명맥상으로만 놔두고 사실상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형해화시킬,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엄밀하게 보아서요, 공산당 일당 독재인 중국보다도 반시장 경제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래 세대에게 이런 대한민국을 넘겨주면 우리 자식, 우리 손자는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뾰족한 수단은 생각나지 않지만 어쨌든 시민이 나서서, 국민이 나서서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마녀 사냥식 인민재판에 의해서 끌어내려졌듯이 문재인은 더더욱 더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나라에 희망은 없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